오늘부터 개념원리 3학년 2학기 수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게 뭐인지부터 일단 구성을 좀 봅시다. 앞쪽에 여러분의 차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삼각비라는 거 배워요. 이 삼각비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속해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진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푸는데, 이 삼각비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개념을 배우긴 하겠지만 거의 모든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개념을 익혀두고 정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연산은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하더라라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건 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는 닮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원의 성질로 푸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여기서 푸는 기본적인 패턴은 다 중학교 2학년에 있는 닮음 혹은 뭐 직각삼각형 혹은 뭐 이등변 삼각형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도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고, 3단원 여긴 통계 단원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그 2단원에 들어있는 게 줄기와 입그림, 뭐 도수분포표가 들어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는 통계라는 걸 배워요. 여기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뭐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얘네들을 더 심화되게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다. 우리는 그냥 약간 수박 겉핥기 정도로 개념 정도만 익히고 넘어간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 8쪽에 있는 삼각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책을 펴보고, 오늘 우리가 배울 삼각비라는 건 이 삼각형의 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우리가 배우는 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합니다. 상황을 잘 이해를 하세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주인공이 되는 각이 있어. 여기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되는 각이 딱 고정된 상태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한글 이름으로? 빗변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밑변이라 부르고, 여기는 높이라고 불러요. 라고 불렀다면 그 주인공이 되는 각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제가 이 삼각형을 뭐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기를 크게 만들어도 여기서 등장하는 빗변과 밑변과 높이를 둘씩만 둘씩의 비율로 보았을 때 그 비는 항상 같더라. 그래서 그걸 삼각비라고 불러요. 자, 어떤 삼각형이 이 주인공이 되는 각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었을 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는 그 길이는 다 다르지만 항상 비율은 같아. 왜 같을까? 그 비율은 항상 같다고. 왜 같을까? 좀 쉽게 예를 들어주면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각이 같은데 이걸 좀 연장했어. 이 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 이 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는 같다고. 빗변분의 높이는. 그 비율은 같다고. 왜 같을까? 오, 아니야. 왜 같냐면 닮음이라서 같아. 이게 이 각이 공통이고 각각 직각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AA 닮음이에요. 그럼 닮음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게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배우는 삼각비예요. 그럼 이 삼각비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배우는 게 빗변분의 높이. 우리는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인이라고 부를 거야. 사인. 그 다음
빗변분의 밑변. 앞으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코사인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밑변분의 높이.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탄젠트라고 부를 거야. 바보들은 이걸 신, 코스, 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앞으로는 플레임을 다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건 약간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사인은 S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냥 영어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필기체라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날려 쓰는 거. 필기체 S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 엄청 옛날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거를 사인은 사인 이런 식으로 외울 거야. 저게 S야. 필기체 S.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마무리가 되었지. 사인은 이걸 기준으로 이거분의 이거.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 부르자. 이걸 사인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 코사인. 코사인은 C. 코사인은 C.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빗변분의 높이 우리는 이거를 코사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빗변분의 밑변 이거를 코사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탄젠트.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의 t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밑변분의 높이를 앞으로 우리는 탄젠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 세 가지의 b는 각도가 같으면 항상 같더라. 이게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이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뭘 배우냐면 그러면 각을 알고 있을 때 삼각 B라는 이 값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남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그것까지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인공이 되는 각을 A라고 부를게요. 여기는 B고 여기는 C야. 이 상황에서 sin A는 그렇지.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3이야. 코사인 A는 5분의 4. 탄젠트 A는 그렇지. 4분의 3이야. 자, 이제 응용. 사인 C는 5분의 4. 그치. 사실은 이 사인 C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인공이 되는 각도를 이 자리로 옮겨서 다시 그려야 해. C가 여기 오도록. 여기가 5고, 여기 3이고, 여기 4잖아. 그래서 사인 C는 이거분의 이거랑 5분의 4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각을 기준으로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높이겠네? 라고 해서 구해도 돼. 알지? 코사인 C는? 그렇지. 탄젠트 C는? 3분의 4. 라는 걸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좀 잠깐 알려주면 여기서 배우는 사인과 코사인은 이게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야.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삼각형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빗변이야. 얘는 1을 넘을 수가 없어. 분모가 빗변이고 분자가 되는 게 높이랑 밑변인데 얘네 둘이 빗변보다 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0과 1 사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얘네들을 조금 더 예상하면서 정리를 다 하거든. 그래서 그냥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이렇게 말해. 그래서 보통 0과 1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탄젠트는 그런 제한이 없고 이걸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만 연습하면 돼. 근데 여기서 가끔 의문 갖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 사인 B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여기에 두었을 때의 이 각의 삼각비만 읽을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이 90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이 9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려주긴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알려주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9쪽에 있는 개념 원리 확인하기 있죠? 그거 한번 책에다 한번 해볼래요? 이어서 핵심 문제 익히기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삼각비 구하는 문제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모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여기서 사고력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고 그게 되려면 얘를 예쁘게 그리는 걸 연습을 좀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가 A 있고 얘가 B와 C예요.
문제에서는 그 코사인 A를 구해달래요. 주인공이 되는 각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A가 이 위치에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여러분이 돌려서 먼저 그려. 대충 보고. 어디가 길고 짧은지만 보면 돼. 그 이름 붙이고 나서 길이만 옮겨 적으면 되죠. 높이 10이야. 여기 얼마인지 알아? 그치. 피타고라스 수가 52, 13이니까 이 길이 13인 거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 코사인 A는? 그치. 13분의 5다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할 게 코사인 B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림을 옮겨야 돼. 얘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가야 돼. 이렇게. 직각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그러면 13, 12, 5야. 이 상황에서 그 코사인 B는? 그치. 해서 둘 더한 13분의 18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거구나. 여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구나 라고 돌려서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한다. 그거의 기본은 이렇게 직접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리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답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건 니네가 보면서 연습해야지. 책을 돌려서 모양을 외운 다음에 돌려서 다시 그리고. 연습을 좀 해야 해. 자, 2번. 그 도형은 보통 그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게 뛰어난 친구들이 잘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연습으로 가능해. 본인이 약하면 도형을 좀 바꿔보는 걸 연습을 좀 해야죠. 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AB 길이 구해주세요 문제야. 근데 문제로 나온 건 탄젠트 B가 4분의 3이래.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각이 딱 여기에 있네?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할 것 같아? 그치, AC 길이부터 구할 거야? 그럼 여기를 만약에 네모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탄젠트 B는 이 문제에서는 뭐분의 뭐지? 그쵸, 8분의 네모죠. 그게 4분의 3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네모는 얼마일까? 6 되는 거야. 그럼 여기 6이면 여기는 얼마일까? 10이야. 그렇지. 피타고라스 수 6, 80. 그래서 이건 피타고라스 정의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 좀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3번 문제는 도형이 없을 때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사인 A가 13분의 10일 때 탄젠트 A를 구하라. 이런 거 구하는 방법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구할까? 그림이 없을 땐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도형이야. 그림 그려야 해. 그림은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 보지 말고 그냥 대충 그리면 돼. 근데 사실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좀 이렇게 그려지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까 그렇게 그린 거야. 그냥 대충 삼각형 그려도 된다고. 길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 A가 사인 A가 13분의 10이래.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은 이 길이가 13이고 이 길이가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12, 13. 피타고라스 수. 5, 그쵸. 이거 5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구했어?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 A를 구해달래? 탄젠트 A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12. 이렇게 좀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용할 공식은 아닌데 공식 몇 가지는 알려줄게. 이거 알면 되게 꿀팁까지는 아니야. 좀 잘난 척하기 좋은 것 뿐이야. 그 코사인 있죠? 아니, 탄젠트 A.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다. 항상. 그 여러분이 어디다 적으냐면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전 페이지 그냥 아무 데나 적어 놓으면 돼. 공식 3개 적을 거거든.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야. 여기서 포인트는 각도가 다 같을 때만 쓸 수 있어. 뭐 사인 A는 코사인 B분의 이런 거 안 돼. 각이 같을 때 탄젠트 A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을 알면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좀 복잡한 공식이거든. 그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사인 A의 제곱이라고 쓰면 이거는 A를 제곱한다의 개념이 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 사인 A의 전체 제곱. 근데 이건 너무 이게 길어져서 이걸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거 sin A의 제곱을 이렇게 쓴다고? sin A의 제곱이랑 코사인 A의 제곱의 합은 1이야. 두 번째 공식. sin A를 알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각일 때만 쓸 수 있어. sin A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A의 제곱은 1이야. 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도 적어줄게. 같은 말이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공식이야. 1뿔 탄젠트 제곱 A는 코사인 제곱 A. 탄젠트 A를 제곱한 거에 1 더하면 코사인 A를 제곱한 거랑 같아. 이 세 가지 공식은 그냥 알고 있어. 알면 편하다. 근데 너희들에게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유도하는 방법도 설명을 안 해줘서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고,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김에, 설명하는 김에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 4번 넘어갈까?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A의 전체 제곱. 4번 문제. 4번 문제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에 선을 잘라버렸지. 그럴 때 여기가 x래. 근데 여기가 알고 있는 건 8이랑 6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여긴 10이다.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는 sin x를 구하래. 자, 어떻게 구할까? 그치. 이거랑 요 다음 문제 관건은 이거야. 사실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sin x라는 거는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이런 문제에서는 보통 내가 여기를 이걸로 표시할게.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90도지. 근데 얘 더하기 얘도 90도지. 여기가 이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같은 각을 찾으면 굳이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세 변의 길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인 x는 여기서 그냥 도형 안 돌리고 한번 해보자. 사인 x는 10분의 8, 그치. 약분하면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이거를 빨리 구한 친구는 머릿속으로 이걸 한 거야. 얘를 다시 그림 옮긴 거지. 주인공이 되는 각도가 여기로 되도록. 그러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x랑 직각의 아래쪽이 6이잖아. 먼저 적고 빗변이 10이잖아. 적고 8. 그냥 먼저 주인공이 되는 거 위치하고 직각 위치하면 알아서 변의 길이는 다 옮길 수 있어. 여기서 사인 읽으면 돼. 이거 연습해야 돼. 알겠지? 응. 다음 페이지 볼까? 방금과 같은 패턴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어집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수세발을 내린 거지. 여기에 8이야. 15고 여기는 8, 15, 17. 몇 종류의 피타고라스 수는 외우자. 몇 가지만 좀 적어줄게.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 수는 루트 제외하고 자연수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3, 4, 5. 그리고 3, 4, 5의 배수는 다 피타고라스 수다. 여기다 2 곱한 뭐 6, 8, 10이나 그 다음 뭐 9, 12, 13이나 12, 15나 다 피타고라스 수야. 그냥 같은 맥락으로 봐. 얘들의 배수들은. 그 다음 5, 12, 13. 얘도 피타고라스 수야. 그 다음 8, 15, 17. 얘도 피타고라스 수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또 있나? 없어. 이거 말고는 좀 더 큰 수밖에 없어서 이 정도는 미리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린다.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상태에서 sin x, 코사인 x, sin i, 코사인 i를 구하래. 여기가 x거든? 여기가 y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의 sin x, 코사인 x를 구하려면 이 변의 길이랑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면 돼. 물론 이거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어떻게 구했더라? 공식 기억나? 그치.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 소공식을 사용하면 여기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이거의 제곱은 곱하기 전체야. 그거 이용하면 여기도 구할 수 있어. 반대쪽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 구할 수는 있어. 답이 좀 지저분할 뿐이지. 근데 우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가 x야. 근데 x랑 y를 더하면 90도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해도 90도죠. 직각이니까. 여기가 y인 거야. 여기가 x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각을 찾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in x는? 그렇지. 이거분의 이거니까 17분의 15. 코사인 x는? 그치. 17분의 8. 그 다음 sin y는? y를 기준으로 해야 돼. 17분의. 아니야. 그치. 17분의 8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 y는? 그치. 그런데 여기서 되게 똑같은 숫자가 등장하는 게 좀 보이죠? 얘네들도 사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연관성을 배우진 않아요. 왜냐면 증명하기가 어렵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관성을 배우긴 할 거예요. 야, 이거 사인 코사인 읽는 게 되게 어렵지. 근데 이건 진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리라고. 예를 들어 x를 기준으로 볼 거면 x를 여기에 옮기고 직각이 여기 있어. 그럼 x랑 직각 사이가 8이고 빗변이 17이고 15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라고. 틀리면 안 돼. 머릿속으로 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야. 이건 좀 능숙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좀 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그림을 옮겨 그리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돼요. 6번 볼까? 6번은 문장을 좀 읽어보면 생소한 표현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x 뿔 4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그치, 1차 함수라 부르지. 1차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앞에 있는 수를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예요. 뒤에는 이거는 y 절편.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은 보통 뭘 말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x축이잖아. x축에서 플러스에 속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조금 애매하잖아. 그냥 그런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이라 생각하면 돼.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이랑 이 가로는 이루는 각, 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각을 알파라 할 때 문제에서는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를 구해주세요 문제야. 여기가 알파일 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구해달래. 그런데 그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각각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네?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마이너스 2. 그치. 이건 x절편이라고 해요. x절편은 y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 길이는 이겠지. 이 점의 좌표 얼마게? 4. 여기 4겠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면 2루트 5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을 수 있는 거야. 사인 알파는? 얘가 알파야? 그치. 그러면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런 걸 뭐라고 하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요.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서 양변에 루트 5를 곱하세요. 5분의 2 루트 5. 그 다음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거래. 코사인 알파는? 2 루트 5분의 4야. 2야. 그래서 이건 루트 5분의 1이라서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가 된다. 탄젠트 알파는 2야. 이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 탄젠트 알파는 항상 기울기다. 이거 좀 잘 외워놔. 문제에서 이미 한 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가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는 항상 이거분의 이거니까 기울기라고. 알았지?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 많이. 오늘 참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걱정이다. 이게 제대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도형은 참 그래. 보는 거랑 하는 게 달라.
보면 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몰라.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대신 도형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도형은 머리로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머리로 다 이해해서 풀어야지. 아니야. 외울 건 다 외워야 해. 지금 설명해 주는 걸 이렇게 흘려듣는 친구들과 외우는 친구들로 보통 나뉘거든요. 외우는 친구들은 남들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사고력이 더 확장되기 좋아. 외울 건 다 외워.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좀 도형을 푸는데 조금 어렵다. 유형까지 외우는 거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도형은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남학생이 도형을 잘하고 여학생이 도형을 못한다. 이런 말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남학생은 도형을 이용해서 많이 어릴 때 놀았나 보지. 그런 거 아닐까? 많이 뭐 생각을 많이 할 뭐 기회가 많았나 보지. 그래서 잘하는 거지. 뭐 남자가 잘하고 여자가 못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냐 안 했냐일 수도 있고 어릴 때 많이 접했냐 접하지 않았냐일 수도 있다. 7번 문제 볼까? 7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가 존재한대요.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그 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 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6이래.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얘는 지금 그 공간에 있는 도형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밑변을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 그러면 얘가 수직이요, 얘가. 여기를 구하는 문제. 그럼 이걸 알려면 피타고라스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그것만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그 평면도형부터. 평면도형이 이 정사각형 이렇게 AA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이 길이 얼마게? 그치? 2a제곱의 루트 씌운 거지. 그래서 이거는 a 루트 2다. 이건 좀 외워. 여기가 45도야. 45도야. 이러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여기는 거기에 루트 2 곱한 거야. 1대 1대 루트 2. 이거는 여러분이 피타고라스로도 만들 수 있거든? 암기하라고 대신. 자주 사용할 거니까. 외울 수 있겠어? 연습하자. 45도야. 4루트 1에. 이 길이 얼마일까? 아니야. 여기다 루트 2 곱한 거. 8이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확실하게 외워.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대각선의 길이는 a 루트 2다. 애들한테 루트 2a라고 해. 그런데 실제로는 a 루트 2라고 쓰는 게 옳아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루트 2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 여기가 6이었어. 이 길이 얼마일까? 이게 어차피 정사각형의 대각선인데. 그치? 여기 6루트 2라고. 이걸 좀 공간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상황이야. 밑변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리고 여기가 6이거든. 이 길이는 얼마일까? 그것도 그냥 공식으로 알려줄게. 여기서 다른 그림을 할 거야. 이 길이 구할 거야. 이 길이. 그러면 이 길이도 방금과 같은 이런 형태야. 직각삼각형.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a 루트 2거든. 그럼 여기는 a 루트 3이야.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길이가 a였으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 2a고 루트 2 곱한 거고, 여기서 정육면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먼 대각선은 루트 3a라고. a 루트 3. 알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는 6이고 6루트 2라서 여러분이 6루트 3인 거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알면 되게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x를 구하래. 뭐분의 뭐야? 그렇지?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거든요? 유리화 할 거야? 뭐 곱할까? 그치. 루트 3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3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깨달아 오면 되고, 아까 제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생각보다 처음 듣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니네가 다 암기해 와야 한다. 그래서 숙제는 14쪽까지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